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어딘가요? 몇 쪽? 몇 쪽일까요? 네? 인감증명? 맞아요? 네, 인감증명. 인감증명 보겠습니다. 211쪽 인감증명. 오늘은 다 봐야 돼요, 인감증명을.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이 되는데, 이 등기 신청 정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방문 신청의 경우, 즉 종이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이 신청 정보에는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고 등기 권리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는 누구죠? 을. 그리고 도장을 찍게 돼요. 여기다가. 이때 이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의 갑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서류,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이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서류, 이 감자는 살필 감자예요.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하는데,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맞아요.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기 의무자 갑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감증명이에요. 그렇다면 등기 권리자도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을은 권리만을 취득하는 자이기 때문에 도장을 구태여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감증명은 등기 의무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즉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누구만이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는 구태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아니니까 등기관이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첨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그리고 전자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이때 인감증명은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도장이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거니까, 이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종이 형태의 신청 정보예요. 따라서 도장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신청은 컴퓨터 파일 형태예요. 즉 모니터에 띄운 다음에 일정한 사항을 입력해서 엔터키 쳐서 인터넷 등기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모니터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공인인증서 정보예요. 그래서 방문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관공서가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요구할 때는, 그러면 이 관공서의 경우에는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했죠. 거짓으로 도장을 찍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관공서가 요 갑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관공서라고 한다면 구태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의 도장을 찍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요즘은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도 되지만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 의무자 본인이 사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무자 본인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명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인이 등기무자 갑의 사인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것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동사무소 가시면 떼어줍니다.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인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동사무소에서 떼어서 이거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의 일반적인 내용은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때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거 어떠한 등기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규칙 제60조와 6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60조와 61조에 규정된 중요한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즉 같은 사람일 때 이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소유권자와 의미가 같을 때도 있지만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소유권자라고 부르고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기록된 자, 그 자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에요. 물권행위 유인성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치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일 때 첨부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을 등기 관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텐데 이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 누가 갖고 있어요? 갑이 갖고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둘 다 갑이죠. 따라서 등기의무자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되는 경우 있겠습니까? 무효취소 해제. 그러면 채권행위가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같이 없어지겠죠. 이걸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소유권이 변동이 될 텐데 채권행위가 무효취소 해제되는 바람에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빠졌죠. 따라서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그런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죠. 그런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을이겠죠. 아직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니까 아직 을 명의로 되어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을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네? 같지 않아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도 을, 등기 의무자도 을,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 을은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개념이 달라요. 소유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기록된 자. 의미가 다르죠? 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겠죠.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텐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죠.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갑은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이 을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전세권이 붙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부는 붙일 붙자죠. 전세권이 붙은 저당권이라는 뜻인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이거는요. 부기등기가 되겠죠.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부기등기죠. 맞아요.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이겠죠.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이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텐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갖고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갖고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르죠.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명확하게 골라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것은 사례형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출제가 됐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기 위해선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게 민법의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책을 좀 확인해 보면 211쪽에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도 이게 원칙이고 두 번째부터는 예외가 나오는 겁니다. 예외가. 그래서 예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번째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둘 다 갑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갑은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은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명의를 갖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갖고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칙에 의한다면 인감증명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원칙에 의한다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일종의 기대권입니다. 맞아요. 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라는 가장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인데 이 재산적 권리를 등기부상 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소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의무자 을의 도장을 등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외 중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니까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겠죠. 맞아요.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좁게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아니라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지역권에 관한 가등기,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 임차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의내 인감증명을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종종 나와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다른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올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시간에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는 무엇을 등기소에 제공했습니까? 등기필 정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요?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도 첨부할 때도 있겠지만 등기필 정보도 첨부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좀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겠죠. 맞아요. 이때 이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병은 전세권이 붙은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갖고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을과 병이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이 등기의무자 을은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겠죠? 원칙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의무자니까 이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때 자신에게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등기필 정보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소로부터 등기필 정보를 받았을 겁니다. 그 받은 등기필 정보를 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을은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근데 이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작성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사라졌을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등기소에 확인시켜야 되겠죠. 그 다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먼저 요 을이 등기소에 출석합니다. 출석해서 자신에게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관에게 제출합니다. 뭐가 있느냐면 전세권 설정계약서 또는 전세금을 갑에게 지급했다는 어떤 영수증 또는 세금 납부증명서, 이렇게 각종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 확인을 받아요.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확인이 되면 등기관은 확인조서라는 걸 작성해 줍니다. 이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등기필 정보를 따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확인을 받았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 확인조서 안에는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이 도장이 진짜 을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할까요? 인감증명. 요게 아마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 작년까지는 확인조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작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개정사항이라서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쯤 돼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으니까 직접 신청은 못 하겠죠. 그러면 부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요 을은 A라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수임료는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등기사무는 법률사무의 일종이니까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법무사의 당연히 전문 영역이죠. 따라서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을에게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누가?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이. 그래서 확인이 되면 위임장을 수령하고 이 을이 A에게 대리권 수여할 때 위임장 주겠죠. 확인이 되면 위임장을 요 A가 수령하고 확인이 안 되면 위임장을 거절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공익적인 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역할은. 그래서 확인이 되면 위임장 받고 확인이 안 되면 위임장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이 됐으면 위임장 한 장 받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 위임장을 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위임장이 등기필정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죠? 네. 그래서 이 위임장을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위임 확인 정보라고 불러요. 위임 확인 정보. 요즘은 용어가 위임 확인 정보라는 걸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위임장이 등기소에 제공이 되게 되면 이거는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위임 확인 정보 안에는 등기의무자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인감증명.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되셨을까요? 세 번째. 요 을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하려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죠. 좀 비싸겠죠. 몇십만 원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요 을이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에게 부탁하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친구는 공짜로 해줄 테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요 A, B에게. 얘는 일반인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반인이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런 거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으로 출장 가기 전에 요 을과 요 B가 공증인 사무실 갑니다. 공증인 사무실 가서 을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공증인 사무실에서는 공증정보를 천장 작성해 줍니다. 그럼 이 공증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공증인이 확인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을에게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공증인이 이것을 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면 우리나라에서 공증인은 변호사예요. 변호사만 공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수행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없어도 요 대리인 B는 등기를 신청할 때 공증정보를 첨부하면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대신하더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공증정보 안에는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따라서 뭘 첨부할까요? 인감증명. 원칙적으로 을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등기필 정보가 없어져서 등기필 정보 대신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그 다음에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요거를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게 이제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 3번은 등기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요게 개정 사항이에요.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건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거는 없었어요. 이게 개정된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게 3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인 을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이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는데 4번도 좀 어려워요. 요 시점은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100번지, 101번지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면적이 30제곱미터고 여기는 면적이 70제곱미터예요. 소유자는 둘 다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합병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해줍니다.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병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상 한 필지가 성립됐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서도 합쳐줘야 돼요. 등기부에서도. 그래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지적공부에서 합쳐질 때를 합병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등기부에서 합쳐질 때는 하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합병 신청과 하필 등기 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루어질까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거는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그럼 보통은 지적공부에서 먼저 합쳐진 다음에 등기부에서 나중에 합쳐지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시간적인 갭이 존재해요. 이때 이 중간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30제곱미터 100번지, 여기는 70제곱미터 101번지, 소유자는 갑인데요. 등기부상 아직 합필은 안 됐기 때문에 등기부에서는 별개의 등기부가 존재하겠죠. 지적공부에서는 합병이 됐지만 등기부에서는 아직 합병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등기부상은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101번지 토지를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직 하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별개의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러면 이때 두 필지 토지를 등기부상 하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필 등기의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이나 출제가 된 건데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다시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필 등기를 허용하느냐면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공유로 하는, 합유가 아니에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으로 갑과 을이 소유하겠죠. 갑은 이쪽은 30제곱미터, 여기는 7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갑의 지분은 얼마로 하면 합리적일까요? 10분의 3. 그 다음에 을은요, 10분의 7. 이런 식으로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만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과 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유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소유하는 게 나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소유하면 거래가 자유로워요. 그렇죠? 이렇게 소유하면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소유하면 대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깎아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어느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소유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렇다면 갑과 을이 이렇게 불리한 합필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관은 이 갑과 을의 진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의사에 의해서 합필 등기 신청한다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합필 등기 신청할 때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합필 등기를 신청한다는 확인서를 써줘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되셨나요? 이때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뭘 첨부할까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보시면 토지 합필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을 떠올리셔야 될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은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등기법 만만치 않죠? 민법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네 이런 거 자꾸 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민법을. 네, 민법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기초법이 돼요. 기초 용어에 관한 법이라서 네, 그러니까 민법 실력이 올라갈수록 뒷부분은 등기법은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인데 소유자는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은 을에게 용익적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용익적 권리는 한 필지 토지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가능하죠. 물론 이러한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해야 됩니까?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 갑이 이 100번지 토지를 두 필지 토지로 분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분필을 할 때는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맞아요.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겁니다. 즉 분필 등기 해달라고 등기소에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지금 100번지 토지가 두 필지로 나눠졌으니까 이쪽은 100번지, 예를 들어서 이쪽은 100의 1번지로 나눠졌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100번지 토지는 이제 두 필지 토지로 바뀌었죠. 100번지 토지와 100의 1번지 토지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도 종전에는 등기부 하나만 있다가 이제는 등기부 몇 개로 바뀝니까? 두 개로 바뀌겠죠. 이때 을의 지상권도 두 개의 등기부에서 어느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지 정해줘야 되겠죠. 그럼 을의 지상권은 두 개의 등기부 중에서 어느 쪽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될까요? 이쪽에 을의 용익권 등기가 기록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면 이 갑은 이쪽에 을의 용익권이 존재한다라고 거짓으로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로변이 비싸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필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을의 확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왜? 이쪽 등기부에 기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을의 확인이 필요해요. 이때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는데 확인서에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뭘 첨부할까요? 인감증명. 이게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거기 보시면 토지 분필 등기 신청에 따라 용익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분필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용익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 밑에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은 쉽죠. 6번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의 도장이 다 찍혀 있겠죠.
그 도장이 진짜 상속인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 첨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신청이 될 때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가 등기소에 제공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에는 제3자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할까요? 인감증명. 언제 동의서 제출될까요? 등기의무자가 행위 무능력자나 제한 능력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임차권이 양도가 될 때는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면 하늘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하죠. 이때는 법정 대리인의 도장인지 임대인의 도장인지 또는 관할청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7가지가 출제가 될 때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뭔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요약집 할 때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인감증명에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와 있죠. 이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될 인감증명,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의 인감증명이겠습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외국인도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외국인, 재외국민도 출제가 가끔은 되는데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작년에 등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유효기간 셋째 줄 보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있습니까? 있겠죠?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십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좀 어려운 걸 보실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227쪽을 보십니다. 피셨습니까? 227쪽을 보시면 등기신청에 각하가 나와 있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11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제1호는 뭘까요? 관할 위반. 제2호는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호부터 11호까지 있죠. 그 다음에 1호부터 11호까지 있죠. 이때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것은 제2호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명확할까요? 명확하지 않은 걸까요?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대단히 불분명하죠. 이런 것을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 또는 제왕적 규정이라고 불러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들은 출제가 자주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에서도 불확정 개념, 제왕적 규정이 있죠. 몇 조인가요? 민법에서 불분명한 규정이 있죠.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몇 조예요? 민법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네. 103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대단히 불분명하죠. 대단히 불분명해서 이걸 불확정 개념 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서 제왕적 규정이라고 불러요. 제왕적 규정은 뭐냐면 법관이 재판할 때 참 잘 모르겠어요. 법관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잘 안 서요. 그러면 그냥 103조 갖고 오는 겁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니까 이거 무효다. 당신은 패소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걸 제왕적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판례가 많기 때문에 103조가 자주 출제가 되죠. 103조, 민법에서 103조 같은 규정이 여기 등기법의 29조 제2호예요.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판례가 많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보통 매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는 게 불가능하겠죠. 네, 민법 지식 가지고 하나씩 한 줄씩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민법 지식이 없으면 네, 이해 자체가 안 되죠.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52조를 보시죠. 52조 하나씩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52조 제1호를 보시면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러면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터널, 교량, 주유소 캐노피 이런 것들은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정착성, 외기분담성, 용도성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앞에서 보셨고요.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 뭐 있을까요? 점유권, 유치권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점유권, 유치권 등기할 수 없죠. 동산 칠권은요? 동산이니까 등기 능력 없겠죠. 그렇죠. 2번을 보시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약정사항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다만 이 약정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등기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거조항이 있을 때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 했죠? 부기등기.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경매 청구 금지 약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당권의 속성은 뭐가 있느냐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오죠. 경락대금으로부터 그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본질적 효력은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이에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죠. 따라서 일반 채권자보다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받지 못하겠습니까? 담보 물권자니까 일반 채권자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받겠죠.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와는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별제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 민법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저당권의 본질적 속성입니까? 저당권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경매 청구 금지 약정을 체결한다면 이거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경매 청구 약정 금지 약정은 등기법에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정 등기는 등기법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 소유권과 같이 넘어간다고 했죠. 이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 건물을 다른 자에게 넘길 때는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가야 된다. 이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깨는 등기를 신청한다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선이 망한 이유는 역사학자들이 뭐로 보느냐면 소작제도 때문에 망했다고 봐요. 소작제도 때문에 근대화가 성립되지 않아서 조선이 일본에 먹혔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헌법은 소작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겠죠.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작제를 금지하는 규정이에요. 경자, 농사 짓는 놈은 유전, 밭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자만이 농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작제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의 이 이념이 우리 민법에서도 지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금지시킵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소작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수목의 소유 목적이에요. 그러면 소작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농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소작제와 관련이 없죠. 농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소작제와 유사하죠. 따라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금지되어 있는 건 하나예요. 농지에 대한 전세권. 이건 완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가 신청이 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각하 결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부종성과 수반성은 완전히 다른 건데요. 부종성은 이 부자는 붙일 부자예요. 그 다음에 종은 끝난다 라는 뜻입니다. 소멸된다. 그리고 성은 성질이겠죠. 부종성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될 때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소멸되는 성질이 있을 때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될 때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르고요.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과 수반돼서 같이 따라가는 성질 이를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한자를 풀었으면 돼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될 때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에 수반돼서 따라가는 성질. 다르죠? 두 가지를 합해서 부수성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부수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는 뭐 위반입니까? 네? 수반성 위반이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자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피담보 채권에 따라가는 겁니다. 수반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수반성 위반이어서 등기 안 해준다. 29조 2호에 입각해서 각하가 될 겁니다.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있다고 했죠. 네, 이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강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등기부자나 등기관리자가 신청한다면 이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촉탁에 의한 등기는 촉탁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신청이 있으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반하죠. 따라서 이건 공식등기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안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밑에 나와 있겠죠. 다시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번을 보시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거 표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이라고 했죠. 부동산 소유권 일부, 즉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꼭 외우셔야 돼요. 설명도 다 드렸죠? 안 드렸다고요? 드렸어요. 여기는 부동산 자체의 일부, 여기는 부동산 권리의 일부, 여기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여기는 용익물권 등기, 임차권 등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권리의 일부, 즉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요? 되죠. 여기는 안 되고. 이때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민법 등기법 양측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그러면 1번 지문 다시 보시면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오른쪽을 보시면 부동산 권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됩니까? 된다고 했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기 힘드시니까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지지난주쯤에 설명이 됐을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2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이건 허용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죠? 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네, 요거까지 설명하고 시죠. 마음이 급해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때 을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채권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채권은 금전 이외의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러한 금전 이외의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이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가등기 권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재산적 권리입니다.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채권자는 이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 집행 권한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서. 그래서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거 정말 여러 번 한 거예요. 서가 제기가 되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간에 채무자가 그 재산적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는 이제 다른 자에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 A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다른 자에게 이미 넘어갔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 A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뭐라 불렀죠? 보전소송. 보전소송은 두 가지가 있었죠.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때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뭘 신청하는 겁니까? 가압류 신청. 금전, 왜 처음 듣는 표정이세요? 이거 5번 이상 했는데.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채권은 아까 금전 이외의 채권이라고 했죠. 그럼 보전소송으로 무엇을 신청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본안소송이라고 부르고 보전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보전소송은 금방 결정해 준다고 했죠. 결정이 됐으면 이제 등기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촉탁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을의 요 가등기 권리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A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처분하는 것이 제한이 되겠죠. 금지의 효력이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럼 이 처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게 되면 권리가 없어지니까 강제 집행 못 들어오죠. 따라서 처분을 못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등기 권리를 병에게 이전시키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죠.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게 되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해당되니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처분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 을이 이 가등기 권리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가등기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죠, 아직은. 그런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건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처분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처분이에요. 그럼 없다가 생기는 건 뭘까요?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취득.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건 처분 자체가 아니니까. 이건 취득이에요. 정리하죠.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것은,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해당되니까 채권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필요가 있겠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이는 취득이지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으세요? 네, 자꾸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책을 보시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 자체가 아니죠. 취득이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가등기상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이건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